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의 정의와 호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함수 선언식부터 시작해 함수 표현식, 화살표 함수, 콜백 함수와 고차 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 사용법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수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래밍 상황에서 자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각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실제 코드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확실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선언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선언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함수의 정의 방법으로 펑션,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후 함수의 이름을 적고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정의한 뒤 중괄호 안에 실행할 코드를 작성합니다. 함수 선언식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서든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호이스팅 덕분에 가능한데 호이스팅이랑 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전에 함수 선언이 먼저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언된 함수를 보면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이라는 키워드로 함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는 매개 변수라고 해서 이 값이 함수 안에 사용하는 값이 들어갈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중괄호 안에 실행될 구문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네임으로 들어온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구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는 변수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선언을 할 때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매개 변수이고요. 이 매개 변수 홍길동이라는 게 이 함수에 있는 이쪽 매개 변수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매개 변수는 안쪽에 있는 이 콘솔 로그 창에서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홍길동님이라고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함수 표현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표현식은 함수를 변수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함수 선언식과는 달리 호이스팅 되지 않습니다. 즉 함수를 선언하기 이전에 호출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함수 표현식은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특히 클로저나 같은 고급 개념들을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함수 표현식도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식은 이런 식으로 콘스트라고 해서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변수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변수의 이름을 함수로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은 똑같습니다. 펑션이라고 지정을 하고 함수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매개 변수라고 해서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에는 중괄호를 통해서 하나의 문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say goodbye라고 했을 때 홍길동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매개 변수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매개 변수가 들어온 곳이 이쪽에 들어가서 콘솔 로그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홍길동님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언식과 표현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변수 값으로 선언을 하냐 아니냐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살표 함수입니다. 화살표 함수는 ES6에서 도입이 되었으며 기존 함수 선언 방식보다 더 간결한 문법을 제공합니다. 화살표 함수의 특징 중 하나는 this의 바인딩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건데요. 화살표 함수의 this는 항상 상위의 스코프를 this로 가리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화살표 함수는 주로 콜백 함수를 간단하게 작성할 때 사용이 되며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this에 대한 부분은 차차 배울 내용이니 지금은 this라는 부분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함수 예제입니다. 콘스트로 add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는 이라고 해서 여기에 매개 변수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a와 b를 더하는 하나의 함수로서 작동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콘스트로 해서 변수 지정하고 표현식과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나오기 때문에 화살표 함수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콘솔 로그 add에 5와 3을 넣게 되면 출력이 8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원래 화살표 함수는 콘스트 그 다음에 add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는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매개 변수 값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를 하고 중괄호를 넣고 다양한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콘솔 로그 2줄, 3줄, 4줄도 넣을 수 있고요. 덧셈 또는 뺄셈, 나눗셈, 곱하기 하는 하나의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하고 A와 B를 더하는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부분은 한 줄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만약에 두 줄, 세 줄이라고 하면은 중괄호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감싸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점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백 함수와 고차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백 함수는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비동기 처리 같은 작업에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차 함수는 함수를 인자로 바거나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로서 콜백 함수와 함께 사용될 때 프로그래밍의 유연성을 크게 증가시켜 줍니다. 이러한 고차 함수와 콜백 함수의 조합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매우 강력한 패턴 중 하나로 복잡한 비동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배우는 콜백 함수와 고차 함수는 비동기 처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개념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매개 변수 부분입니다. 함수를 작성할 때 특정 매개 변수를 생략했을 경우 기본 값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본 매개 변수라고 하며 함수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함수 호출 시 특정 매개 변수 값이 제공되지 않으면 기본 매개 변수로 정의된 값이 사용이 됩니다. 이는 코드를 더 깔끔하고 읽기 쉽게 만들어 개발자가 의도치 않은 오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예제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지정을 해 줬고요. 함수에 기본적으로 name이라는 매개 변수 값을 만들었는데 이 매개 변수에 손님이라는 걸 넣어 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함수는 콘솔 로그로 name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greet이라고 했을 때 출력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 매개 변수 값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손님님이라고 해서 기본 매개 변수에 대한 값이 손님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손흥민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함수가 실행이 되면 안녕하세요 손흥민님이라고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있을 때는 이 값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값이 없을 때는 기본 매개 변수가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형식을 기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매개 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매개 변수는 함수에 전달된 인수들을 배열로 모으는 문법입니다. 이를 통해 함수가 받을 인수의 개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도 함수 내에서 이들을 배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매개 변수는 함수가 가변적인 수의 인수를 처리해야 할 때 그 가치가 특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머지 매개 변수를 지금 당장 사용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나머지 매개 변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제한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같이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함수 선언식, 함수 표현식, 화살표 함수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getUser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 콜백 함수로 전달을 하여 displayMessage라는 함수는 입력된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자, validate inpu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을 검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석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실행시키게 되면 enter some text라고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저는 그냥 potato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저 인풋이라고 해서 potato라고 하는 하나의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가 실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우선 get user input이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가 작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함수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 함수를 또 하나 넣었고요. if문, 자, validate 이 인풋이 있을 때만 여기에 디스플레이 메시지를 작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메시지에 대한 값을 인풋으로 넣었습니다. 이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나오는 인풋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없다면 자, 인풋을 넣어주세요.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의 문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값이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을 때 확인을 누르게 되면 값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값이 없으니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밸리데이트 인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은 값이 있을 때 이 인풋을 가지고 밸리데이트 인풋으로 넘어가게 되면 밸리데이트 인풋에서는 여기서는 인풋이 들어와서 화살표 함수를 통해서 인풋과 인풋 트림을 통해서 이 공백을 결정을 합니다. 공백이 아닐 경우에만 이 함수가 리턴이 되는 거고요. 이 리턴이 된 함수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메시지로 넘어가서 이 메시지에 대한 부분으로 매개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유저 인풋은 어떤 메시지이다 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 선언식, 표현식, 화살표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수에 대한 부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정의와 호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함수 선언식부터 시작해서 함수 표현식, 화살표 함수, 콜백 함수, 고차 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 사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런 개념들을 유의하고 실제 코드에 적용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